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꽃방에 앉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얘들이 오늘 분갈이 할 건데요. 얘들이 좀 키가 크고 그래서 상도 못 차리고 그냥 방바닥에다가 놓고 오늘 한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병초예요. 자, 만병초가 요게 꽃 파는 진이에서 나왔습니다. 색상이 꽃 색상이 녹화래요. 그래갖고 우리 이웃들도 많이 데려가셨을 텐데 저도 이 녹화 색상 이런 꽃이 없어요. 이게 녹화가 귀한 꽃입니다. 무슨 꽃이든지. 그래서 저도 하나 키워보려고 데려왔는데 자, 아마 이것도 우리 이웃들 제가 이거를 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데려가셨을 텐데 이것도 수량이 그렇게 많다고는 하지 않으시네요. 꽃몽울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꽃이 녹화라고는 하는데 꽃몽을 보면은 꼭 이게 붉은색 빛을 띄어가지고 이게 녹화일까 기대되는 그런 꽃입니다. 이 만병초가 이름 그대로 사실은 뭐 만병을 치료하는 그런 천연 약초로 옛날에 나왔었대요. 그렇게 됐었대요. 그런데 이게 독초랍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뭐 잎을 끓여서 먹으면은 뭐 저기 정신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다네요. 그리고 뿌리는 이제 술도 담궈서 먹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건 독초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약초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가 우리가 이렇게 관상용으로 꽃을 보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만병초 어디에다가 심을 거냐면 오늘은 요거 화분 악어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이 화분이 제가 이거 이천에서 사왔는데 화분이 요것도 수제 화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 만병초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심으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요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제가 오늘 흙은 또 이제 제가 항상 이 튼튼이 흙을 사용을 하잖아요. 튼튼이 흙을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노가도 변천을 심을 때는 뭐 똑같이 비율을 섞어서 했죠. 녹소토, 저곡토, 마사, 튼튼이 흙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만병초도 이름에 이제 초자가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약초라고 하는 그 풀초자예요. 하지만 나무로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튼튼이 흙을 사용을 하는데 튼튼이 흙에다가 3대 1로 마사를 좀 더 섞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자고요. 전에 저도 이제 만병초가 몇 가지 있는데 전에 이거 심을 때는 집에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썼죠. 뭐 마사하고 상토하고 녹소토하고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서 만들어서 썼는데 오늘은 이 튼튼이 흙에도 지금 여기에 마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녹소토도 들어 있고 이게 뭐 동생사도 들어 있고 좋은 흙이라 자, 요 흙으로 하기는 하되 마사를 섞었습니다. 요게 3대 1이에요. 먼저 번에 이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렇게 마사만 1 섞었습니다. 튼튼이 흙 3, 거기에다가 마사 1, 이렇게 섞었어요. 이제 무슨 꽃이든지 배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마사를 1 이렇게 섞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야 되죠. 자, 요렇게 이제 흙을 섞어 놓고 그리고 이제 뿌리 흙을 한번 털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이거는 어떤 흙으로 심겨져 있는지, 흙이 좋은 흙 같으면은 그냥 쏟아서 그냥 심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런 화분은 그냥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나와요. 먼저 번에 노가도 변청 그런 애들은, 이게 흙이 너무 막 모래흙 좋은 걸로만 돼 있어갖고 톡 안 나왔지만, 자, 이끼도 이제 요런 다 걷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끼도 이렇게 걷고, 이게 흙이 이것도 좋은 그런 모래흙은 아니에요. 모래흙이 아니고 상토 같은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키우셨네. 이거는 지금 이게 꽃을 물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좀 자를 수밖에 없네요. 이걸 그냥 잡아 뜯지 말고 이렇게 자르세요. 그래야지 이게 흙 털어내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방식은 다 이제 이웃님들도 분갈이 잘 하시지만 방식은 다 달라요. 저만 제가 제 것만 보고 따라 하시지 물론 따라 하셔도 괜찮겠지만 같이 이웃님들하고 키워가는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참고만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 뭐 꼭 어떻게 하라는 이게 뭐 그런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물을 좋아하는 식물, 물 안 좋아하는 식물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또 내 집이 환기가 잘 되는지 그런 거를 하셔갖고 흙도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네요. 이거 흙 털기가 좀 그렇다. 그냥 이거를 많이 털지는 않을게요. 요 밑에도 나온 거만 조금 잘라줬기 때문에 그냥 밑에 뿌리만 펴준다 하는 그리고 흙 가장자리 흙 이런 거만 좀 이렇게 털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짝만 털어야 되겠습니다. 이 꽃 달린 애들은 뿌리 많이 건드리면 안 좋거든요.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게. 이게 흙 터는 게 제일 관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하고 얘가 이게 많이 건드려서 그러니까 이제 많이 털지는 않고 흙을 뭐 저도 항상 이렇게 조금씩 붙여놓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많이 붙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저기 여름은 당연히 분갈이가 안 되는 계절이지만 요즘에도 괜찮아요. 이 가을이 뭐 봄 가을에 분갈이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도 괜찮으니까 우선 요렇게 흙을 좀 조금만 털었어요. 누님들 뭐 이 저기 녹화만병초 데려다가 이미 분갈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웃님들은 분갈이를 어떻게 하셨을까? 다 다르니까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이끼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떼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분재 같은 것들 보면은 위에 이렇게 이끼 그거 이제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 놓기도 하는데 이 이끼가 이 나무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게 안 좋대요. 그래서 분재하시는 분들은 이 이끼 다 걷어 주시더라고요. 자, 요만큼만 털어야 되겠어요. 흙을 뭐 한 3분의 1쯤 털은 것 같아요. 3분의 1쯤. 자, 이렇게 해서 꽃 보고 이제 봄에 꽃이 지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분갈이를 하든가. 지금 현재는 얘가 꽃이 달려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이 핀셋 같은 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똥. 자, 흙을 이제 이 정도 털었고요. 짠! 계피가루. 이게 뿌리를 건드려서 아무래도 얘가 굉장히 실뿌리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이거를 뿌리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또 처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방. 이 계피가루 저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화분에다가 화분을 이렇게 일단은 놔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제가 저기 화분이 조금 커서 난석, 붉은 난석도 깔고 소립 난석이랑 섞어서 이렇게 깔아서 배수층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 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거 만들어 놓은 흙 튼튼이 3, 마사 1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놓은 요 흙을 먼저 이렇게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게 안 보이시는구나. 조금 더 내릴게요. 자, 요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계피가루를 뿌릴 때도 여기에서 화분에다 대고 좀 뿌리세요. 그래요. 떨어져도 화분으로 떨어지지. 자, 여기 밑에 쪽에 이렇게. 이게 좀,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얘들 지금 핀셋으로도 긁어내고, 아래 또 자르고 해서, 이 정도로만 이렇게 이제 만병통치약도 넣어줬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가루가 여기로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밑에를 그래도 이제 밑에 뿌리가 실뿌리가 그래도 좀 달랑달랑 하는데 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얼굴을 맞춰서 넣어야 되겠죠. 얘는 여기가 얼굴 같아요. 자, 이게 좀 높아서 여기가 얼굴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으네요. 이제 이게 꽃이 펴봐야 알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수영이 한쪽으로 이렇게 돼갖고, 이게 수영이 옆으로 돼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많은 쪽으로, 꽃 많고 잎 많은 쪽을 그냥 얼굴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뭐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보는 거야, 뭐 속이니까. 자, 일단 요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넣어줘 볼게요. 여기 흙. 지금 이 튼튼이 흙으로만 할래다가 또 이제 마사를 조금 더 넣어서 하면은 어떨까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자꾸 시도를 해봅니다. 그냥 한 가지 흙으로만, 그 조화들 작은 애들 심을 때는 그냥 튼튼이 흙으로만 해요. 하지만 이제 요 만병초 조금 애가 나무로 크는 아이이기도 하고 물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얘들 이 만병초는 물 주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이거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래는데도 자꾸만 하죠. 아이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어떡해요. 지금 뭐 맨날 해던 방식이 이건데. 자, 이거를. 얘는 지금 뿌리가 덩어리채로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장자리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핀셋이 긴 게 있는데 또 찾으려니까 얼룩 안 나오네. 요새 맨날 이것만 써가지고 이게 핀셋이 이것도 있고 좋기는 해요. 이건 이제 이런 거 긁으라고 있는 용도인데 긁으면 또 안 된다고 하고. 이 만병초도 왜 진달래과인 거 아시죠? 얘가 그 원산지가 그 중국이나 뭐 네팔, 인도 그런 고산 지역이 원산지예요. 또 어디는 또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하는 저기도 있는데 이게 저기 아시아권이 그러니까 원산지인 거예요. 얘가 추위도 굉장히 잘 견딘다고 합니다. 고산지 내에 있는 애들이 추위 잘 견디잖아요. 여름을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만병초를 또 우리는 또 소개할 때 월동하는 만병초 따로 소개를 합니다. 울릉도 만병초. 그런 애들은 월동한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 텔레비에서 봤더니 그 백두산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 거기에서 얘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에서 그 원산지에서 살면 그 땅도 또 그 산에 그 땅 흙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거기서 월동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는 애들은 이거 화단에도 그렇고 좀 그래서 월동을 안 한다고 소개도 해드리고. 그런데 또 이 만병초가 꽃을 물고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을 피우는데 이제 꽃이 피우고 나서 그 꽃을 다 잘라주시면 새잎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봄에 새잎이 날 때 그때 조금 햇볕 보이고 봄 햇볕만 보여주시고 이제 여름이 되면서부터 새순이 나면은 그거를 방그늘로 옮겨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만병초를 아직 밖에서 마당에서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이 만병초 작년에도 올 여름까지 이제 그 키핑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아주 쨍한 햇빛 없이 반그늘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꽃말이 뭔지 아실까요? 위엄, 존엄 이렇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흙은 다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해줘도 흙이 꽉 찼습니다. 자, 이렇게 녹화만병초예요. 요거 녹화만병초 요거 진이에서 3만 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지금 수량이 아마 없지 싶어요. 이제 월요일에 내일 영상에는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문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녹화만병초는 하나 뚝딱 분갈이를 했고요. 자, 요번에 또 분갈이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이 꽃을 아시나요? 금관화입니다. 요게 어저께 토요일 영상에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요거 판매하는 영상이 나갔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하나 데려왔어요. 요게 색상이 지금 빨간 건 포엽이고 노란 게 꽃인데 요게 노란색도 있다고 하네요. 금관화가.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나왔죠. 10,000원에 나왔습니다. 목대도 튼실하고
물론 이렇게 좀 잘라주셨지만 이제 여기 가지 하나를 자르면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은 좀 더 풍성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그 아메리카 그쪽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월동을 하는 애로 나오네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는 이거 월동을 안 하는 꽃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영하 12도까지 견딘대요. 어떻게 되는겨? 영하 12도면은 중부지방 웬만한 데서도 월동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노지 월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분에서는 좀 어렵죠. 작은 화분에서는. 저도 이게 처음에는 관엽식물인 줄 알았시요. 그런데 아유 이렇게 그냥 사람이 모르면은 어머 그래갖고 얘를 이제 분갈이를 할 건데 그래갖고 저는 화분도 이제 물론 키도 크고 그래서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저는 토분은 아니지만 토분 비슷한 걸 준비를 했고요. 얘는 또 이게 자르면은 줄기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자르면 그 진액이 그게 사막이 없애는데 그 약효가 있다고 하네요. 참 별일이야. 자, 금관화를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디다가 심을 거냐 하면은 여기 화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토분도 아니고 이거 해운공방에서 판매했던 화분입니다. 이거 토분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웠다 그래갖고 얘는 제가 이제 이걸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이 그 토분처럼 백화도 현상도 없고 깔끔하고 더 탄탄합니다. 또 이제 여기다가 중립마사 배수층 만들고요. 밑에다가 요거는 이제 튼튼이 흙으로만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튼튼이 흙으로만. 자, 요게 튼튼이 흙을 우선 조금 제가 넣어놓기는 했지만 밑에다가 이것도 이제 길쭉한 화분이니까 약간 튼튼이 흙을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를 더 털어봐야 되겠죠. 흙을 털어봐야 되겠죠. 자꾸 뿌리를 턴댄다. 뿌리 털면 안 되는데. 자, 여기다 놓고 요거는 또 흙이 어떤 상태일까요? 얘도 보니까 그냥 톡 치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렇게 15cm 풀분입니다. 그래도 얘는 완전 상토만은 아닌데요. 상토만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 모래가 섞이기는 했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부스러지네 다. 이것도 흙이 아주 나쁜 흙은 아니네요. 그래도 조금만 털어봐야 되겠어요. 얘도 지금 꽃이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12월이면 이게 마지막 꽃일 텐데 이것도 흙이 그렇게 나쁜 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살살살만 털어갖고 그냥 옮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화분에 맞게만 덜어줘야지. 모래가 많이 섞였네요. 이것도 흙이 좋은 흙이다. 실뿌리를 웬만하면 건들지 않고 잘리지 않게 여기 흙만 이렇게. 제가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요. 다혈질이고요. 그래요. 근데 이 분갈이하고 이 애들 하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또 굉장히 뭐라 그러지? 세심하고 좀 그래요. 성질도 급한데도 이 분갈이 할 때 보면 한 개도 안 급한 것 같아. 저 성질 무지하게 급하거든요. 그 제가 꽃집에서 때 아니게 이르게 꽃 피고 그런 애들 보면 날 닮아서 성질이 급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자, 요렇게 요거 혼자만 막 털었네. 자, 보세요. 이렇게 뿌리 안 뜯겨나가게 흙만 이렇게 살살살살 털었어요. 실뿌리가 이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잔뜩 엉겨 있어서 이것도 또 천상 좀 잘라줘야 되겠네. 진짜 그냥 조금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데 꽃이 그냥 금방 질 텐데. 아무리 계피가루로 처방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계피가루가 만병통치약이긴 하지만 무조건 다 100% 글쎄요.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면 이제 밑에를 좀 엉킨 걸 자르니까 좀 수월하게 풀리네요.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은 실뿌리 최대한 살려서 해야죠. 뿌리가 여 위에까지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렸어요. 그죠? 굵은 뿌리도 있고 잔뿌리도 굉장히 발달이 잘 됐네. 이게
사장님이 일찍 데려오셔가지고 그 송탄 안누리 사장님이 데려다가 그 사장님은 항상 이렇게 애들을 키우세요. 하기는 뭐 어디나 다 그렇지 뭐 진희 사장님도 그렇고 희순 사장님도 그렇고 어린 애들이 오면은 데리고 계셨다가 잘 저기 요양시켜갖고 꽃 피고 애들이 튼튼해지면 그러면은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막 이게 물량이 딸리고 이웃님들이 빨리 보내달라고 막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농장에서 데려다가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데리고들 계셨다가 판매하는 거 그거보다는 농장에서 바로 갖고 온 거 또 물론 튼실한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못하죠. 자, 요렇게 뿌리를 털었어요. 자, 요것도 요 정도 남겨놨습니다. 뿌리.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뿌리 길어도 요거 안 자를 거예요. 그냥 요렇게 감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아, 뿌리 이렇게 털었고요. 흙 털었고요. 자꾸만 뿌리를 턴대. 자, 그리고 여기 요 화분에다가 얘도 뿌리를 조금 잘라서 그래도 이거는 실뿌리가 튼실해서 그냥 계피가루 처방 안 하고 그냥 요렇게 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뿌리를 항상 요렇게 펴세요. 펴시고 여기 아까 긴 뿌리도 요렇게 감아서 일단 뿌리를 요렇게 펴셔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이 화분이 딱 맞네. 그래도 조금 더 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맞았죠? 키도. 자, 뿌리를 이렇게 펴서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튼튼히 흙으로 채워주면 되죠. 이게 화분이 깊고 그래서 흙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장 이제 좋은 거 그럴 적을 찾으면 되죠. 에휴, 오늘따라 또 이 장갑을 또 시커먼 걸 껴갖고 이 장갑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나누리 야생화 사장님이 이거를 끼고 계시걸래 어디서 났더니 저기 미용실 그 재료상에 거기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끼시는 거야. 미용실 원장님이. 근데 도톰한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일반 그 저 다이땡에 가서 팔는 그거 뭐야 뭐 얇은 거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 끼는 거 그거는 얇아가지고 툭 하면 찢어져 쌓고 그냥 아주 그런데 그냥 십상 좋아요. 자, 이제 흙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게 좀 요렇게 맨날 요렇게 이 튼튼이 흙이 뭐 초화를 심든 나무를 심든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 종류 특히 그 노가도 변천 그 동백 같은 애들은 이제 희순 사장님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뭐 제가 알고 있었던 거에서 또 그 사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오늘 만병초 역시도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모래랜다 마사토를 조금 더 섞어 본 거예요. 만병초는. 하지만 요거는 그냥 요렇게 튼튼히 흙으로만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흙이 그래도 다 들어갔어요. 이제 이 금관화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죠? 얘도 잎이 요렇게 원래 얇은 애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얘는 또 잎이 얇은 거에 비해서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한 일주일에 한 번쯤만 물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흙 선택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흙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그리고 또 화분이 뭐 또 토분은 또 물이 또 빨리 마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심은 이 화분 역시도 약간 토분보다는 좀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요 만병초 심은 화분보다는 요게 또 배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저기 통풍이. 그래서 얘는 이제 상태 봐갖고 주지만 요즘 겨울이니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평소에는 한 4, 5일에 한 번,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꽃이 12월 요즘에까지 피니까는 이거 마지막 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꽃말. 화려한 추억이라고 합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노란색 꽃도 있대. 근데 노란색 꽃도 보이면은 데려와야 되겠어요. 사마귀 없애는데 그게 약효가 있대는데 이게 자르면은 그러면은 그게 좀 어떤 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얀 진액 나오는 애들은 약간의 독성이 다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금관화도 흙을 다 넣었어요. 요게 이제 요렇게 해보면은 이제 흙이 다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맨날 요렇게 하지. 자, 흙이 다 들어갔고요. 이제는 두 아이 다 마사를 안 얹었기 때문에 마사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금관화부터 이게 또 세척마사가 아니라
씻어서 아침에 씻어놨는데도 이렇게 안 말랐네. 뭐 어차피 물 줄 거니까. 에 준비성이 없는 게 아니고 해놓고는 싶은데 그냥 시간이 없어갖고서는 저는 매일 시간에 쫓깁니다. 요즘에는 또 집에서 영상 찍으려니까 시간이 더 바쁜 거야. 일요일에는 하루에 2개를 제가 찍어 올리잖아요. 물론 이제 해운공방이 격주로 나가니까 해운공방 나가는 일요일에는 제가 하나만 올리지만 이렇게 해운공방이 쉬는 이번 주 같을 때는 제가 이제 2개를 찍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에도 또 제가 올리잖아요. 목요일에도.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더 바빠요. 그냥 몸이 10개라면 좋겠어. 우리 남편 닮았다나 행복한 비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행복한 비명입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요건 이제 금관화. 아유, 또 이름표도 준비 안 했을세. 일단은 요렇게 꽂아놓고. 자, 다음 일로 와봐. 만병초. 아이고 무거라. 화분이 무거우니까 제가 이게 자꾸 이 충청도 사투리를 안 써야 하는데 자꾸만 써요. 아유, 사투리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혼자 그냥 저때는 또 내가 방에 거 찍으면서 정육점을 푸축간이라 그러죠. 아유, 이 나이 늙은 티를 이렇게 팍팍 내나 몰라 나는. 에휴 진짜. 우리 이웃님들이 이제 저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촬영하러 가는 날 이웃들 오시면은 이제 만나는데 목소리하고 제 생김새하고 다르대요. 목소리 들어보면은 젊게 뭐 생각하셨다고 뭐 계시고 또 몸집도 좀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풍성하게 이렇게 몸집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가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덜 나가요. 원래 저는 몸무게가 이렇게 늘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이요. 그냥 나이 먹으면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은 혼나지롱. 자, 이렇게 이제 마사까지 다 얹었습니다. 자, 자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 만병초, 녹화 만병초. 이건 진이에서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름표 다시 써줄 거예요. 그리고 금관화, 얘는 송탄 나누리 야생화에서 어저께 토요일에 판매했습니다. 가격 10,000원짜리. 그래도 꽃이 이렇게 피어서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 금관화는 튼튼히 흙으로만 분갈이를 했고요. 토분보다 높은 온도에서 요 분에다가 했고요. 이 녹화 만병초는 튼튼히 흙 3 그리고 마사 1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뿌리를 건드려서 그렇다고 얘가 꽃이 말라갖고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텐데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밤에 자면서. 제가 이제 베란다 보여드리면서도 이제 항상 제가 분갈이 했던 애들 요렇게 경과를 좀 보여드리죠. 자, 이제 이렇게 다 심었으니까 이제 또 욕실로 데려가갖고 물을 한번 줘봐야 되겠습니다. 얘들은 이제 큰 애들이니까 샤워기로 그냥 줘. 이렇게. 그지만은 요 꽃몽울이 여기에는 이렇게 물 안 닿게 이렇게 주셔야 돼요. 꽃몽울 준 데는. 여기 꽃몽울 말고 잎에만 좀 살짝 해주고. 자,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이 흘러나오나. 아고 무거워서 들지는 못하겠고. 어디 보자. 물 빠지네요. 물이 빠지고 금관화도 물이 빠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더 주고. 금관화는 이제 요즘에 겨울이니까 이렇게 놓고, 물론 대기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이 만병초는 또 더군다나 여기다가 지금 제가 마사를 1 더 넣었잖아요. 튼튼히 3에다가 이거 마사를 또 1을 더 넣었기 때문에 얘도 겉흙이 마르면 줘야 되는데 지금 마사를 이렇게 얹었기 때문에 겉흙 마르는 걸로 몰라요. 그러면 화분을 들어보시던가. 그리고 또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이웃님들도 이제 많이 꽃들을 많이 심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느낌도 있고요. 제 생각에 저희 집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요 만병초 역시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너무 차갑지 않게 겨울에는 약간 냉기 가시게 해서 저는 이렇게 줍니다. 꽃이 달려서 위에다가 아주 샤워는 안 시켜줬어요. 자, 이제 이름표 써가지고 데리고 들어갈래요. 얘네가 화분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커갖고 물 빠지는데 한참 걸리네. 물이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름표는 써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관화 녹화만병초 뒤에다가 튼튼히 3마사일 12월 2일에 분갈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표도 꽂아줬고요. 이제는 물 다 빠지면 얘들도 이제 베란다로 나가야 되죠. 뭐 이 금관화가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하 12도까지 겨울에 월동을 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얘 관엽식물인 줄 알았시오. 자, 이웃님들도 이렇게 예쁜 꽃 데려다가 겨울에 베란다에서 꽃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얘는 마지막 꽃이지만 이 만병초는 이제 앞으로 필 거잖아요. 베란다 온도가 보통 낮에는 막 30도씩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꽃도 한 1월 중순이면 피워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화만병초예요. 자, 금관화하고 이제 녹화만병초도 꽃 피워질 때까지 그때까지의 과정을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